지금 시장이 어떠한 거를 바라보고 있냐면 팽팽해. 많은 분석가들,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서야 되는지. 미국과 중국의 뷰가 서로 다르죠. 한 나라는 돈을 풀고 싶고 한 나라는 돈을 회수하고 싶어. 이게 지금 계속해서 대립 중이죠. (22.3K) 드디어 비트코인 가격이 쭉 빠졌습니다. 뭐 이 정도 갖고 빠졌다고 하기엔 좀 뭐해요 사실. 조정이라고 좀 보기에는 좀 그렇고 조정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오늘 한 가지 이슈가 있었죠. 미국 증시는 반등이 나왔는데 우리 코인 시장은 떨어졌다는 거.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는 거. 22.3K 오늘 다뤄드릴게요. 자, 24시간 최저 21.8K까지 떨어졌다가 올라왔네요. 그래서 21K까지 떨어졌었고, 비트코인 가격 보시면 2,900만원. 뭐 리플, 이더리움, 뭐 알트코인들 큰 폭으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크게 빠지지 않았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악재 이슈 때문에 살짝 빠졌다는 거 그렇게 보여지고. 자, 미국 증시 좋았습니다. 왜 미국 증시가 반등이 나왔는지 그것도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코인 시장은 좋지 않죠. 자, 시뻘겋죠. 안 좋습니다. 자, 3월 23일날 우리 FOMC 금리 인상 50bp 확률이 26%, 30%에서 26% 살짝 빠졌는데 지금 또 이렇게 슬금슬금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얼마 안 남았네. 한 20일 정도 남았네요. 3월달 금리 인상이. 그래서 25bp 확률이 높다. 25bp 금리 인상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유로존 2월 CPI 예비치 전년 대비 8.5% 높은 수준 유지.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왔는데 상승세가 별로 완화되지 않았다라는 뜻은 높게 나왔다는 겁니다.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뭐 월가 전문가들 예상치보다도 높았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8.2%를 예상했는데 저널 8.6%가 완화됐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월 대비 0.8% 다시 물가가 올랐고, 지금 상반기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로 지금 물가에 대해서 이렇게 영향을 받는데, 우리 또 ECB 총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된대. 자, 이제 어느 시점부터는 우리가 ECB 뭐 라가르드 총재라던가 아니면은 BOJ 총재, 우리 이제 뭐 구로다 이제 다음으로 오실 분, 거의 뭐 기정사실화 확정은 됐지만 그분의 말들을 귀 기울여야 될 때가 올 거예요. 한 몇 달 정도 있다가. 그래서 이제 얼마나 유럽이 금리를 올릴 건지, 언제 끝낼 건지, 일본이 금리를 언제 다시 올릴 건지, 양적 완화를 언제 중지할 건지, 그게 중요하게 될 거다. 왜? 달러를 저지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공격용 무기 중에 하나가 일본과 유럽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중요해질 겁니다. 이따가 한번 자세하게 다뤄드리고, 에너지 전년 대비 13.7%, 비에너지 산업재는 6.8% 상승했다. 서비스는 전년 대비 4.8%,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지금 물가 때문에 좀 막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번 연도 통틀어서 CPI나 뭐 물가를 봤을 때 떨어지는 추세, 이미 추세는 전환이 됐어요. 떨어지는 걸로. 떨어지는 폭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어떻게 돼요? 살짝 빠르게 떨어질 수도 있다. 왜? 1월달 우리 CPI 가중치 변경됐죠. 계절적 요건도 변경이 됐고 CPI 가중치가 변경이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많이 안 빠질 것 같은 것들은 그 CPI 비중에서 줄였고, 많이 빠질 것 같은 것들은 비중을 높였죠. 그리고 이번 연도 좀 시장이 좋게 받아들이고 좀 큰 폭으로 빠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전년 대비. 우리 지금 CPI가 보는 게 어떤 거 기준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CPI가 전년도 대비. 자, 전년도 대비라고 하면은 우리 2월달, 작년 2월달에 뭐 있었죠?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었습니다. 침공하면서
원유 가격이 어떻게 됐죠? 미친 듯이 올라갔죠.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물가가 급하게 튀었어. 그러면 작년 대비 이걸 무슨 효과라고 하냐면은 기저 효과라고 합니다. 작년 대비 물가가 많이 빠졌다. 올해는 이제 그런 기사들이며 그런 분석 자료들이 쭉 나올 거기 때문에 올해 하락폭 그리고 시장이 받아들인 거는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일 거다. CPI 때문에 막 충격을 얻어서 막 장이 막 폭락하고 이제 그런 장면은 쉽게 보기는 힘들 거다. 만약에 본다 하더라도 상반기 주택 가격 떨어지고 렌트비 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빠질수록 하반기 가면 갈수록 물가를 잡아가는 방식, 잡아가는 그림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기저효과까지 나오게 되면은 물가는 쭉 잘못 분석하신 분들은 작년부터 기저효과 얘기를 해. 잘못된 거지. 작년도 기저효과를 왜 따져? 불과 최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저효과 그거보다는 전월 대비 얼마나 빠졌냐. 왜? 물가가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게 맞아? 진짜 떨어진 추세가 맞나? 그게 시장 투자자들이 궁금하기 때문에 전년 기저효과를 위해서 전년도가 뭐 어땠고 그거는 맞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분석들도 저 방송하시는 분이 잘못된 분석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미 4분기 생산성 낮아지고 단위 노동 비용은 상승. 자, 미국의 지난해 4분기 노동 생산성 이 지표가 인건비 부분이 상향 수정이 됐습니다. 요걸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쭉 빠졌죠. 자, 단위 노동 비용이 상승했대. 이게 무슨 뜻일까? 단위 노동 비용이 상승했대. 비농업 생산성이 계절 조정 기준 전분기 대비 1.7% 증가. 자, 디테일하게 보면은 시간당 보상은 4.9% 증가했습니다. 근데 생산성은 마이너스 1.7% 하락을 했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A라는 기업이야. A라는 기업인데 지금 직원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생산을 하고 한 달에 뭐 1000개, 2000개 이렇게 발주를 넣고 제품을 생산하고 해야 되는데 시간당 보상이 증가했다는 건 뭐예요? 인건비가 올랐구나. 직원들한테 줘야 될 금액들이 임금이 올라갔구나.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 지출이 증가하는 거겠죠. 근데 생산성은 마이너스 1.7%가 하락을 해. 그 직원들의 임금은 올랐는데 직원들의 생산성이 마이너스 1.7% 하락했네? 물건은 적게 찍고 물건을 찍어내는 기계는 아니죠. 물건을 찍어내게 할 수 있는 인력, 직원들의 월급은 올라갔네? 그럼 뭐예요? 기업들 입장에서 로스가 더 증가했다는 거겠죠. 그러면 이 로스를 어디서 채워야 돼요? 기업들은? 우리 소비자한테. 한 개에 100원에 팔았으면 150원, 200원. 생산성도 떨어졌고 시간당 보상 인건비도 늘어났고 요거는 고스란히 가격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제품들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이네. 그러면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하겠네. 물가 잡기 위해서. 시장은 어떻게 해요? 쭉 빠지죠. 빠집니다. 거기다 뭐까지 들어가냐면 어제 그 실업급여 청구 건수 발표가 됐는데 매주 발표가 되죠. 전주보다 2,000건이 줄어들었다 그래요. 19만 건. 요게 20만 건 7주 연속 20만 건 하회하는 수치입니다. 실업자가 계속해서 줄어든다는 건 미국의 고용시장이 경쟁이 치열하구나. 아직도 고용시장이 견고하구나. 고용시장이 견고하고 인건비 부분이 상향 수정되면서 어떻게 돼요? 생산성은 떨어지고 시간당 보상은 늘어났대. 물가 올라갈 수 있겠네. 그리고 물가 올라가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좀 더 세게 할 수 있겠네. 아까 우리 보셨던 50bp 쭉 올라가고 시장에는 충격을 줄 수 있겠죠. 근데 이 충격을 다 마무시키는, 없애버리는 호재가 하나 나왔죠. 자, 호재 하나 나오기 전에 시장이 이래버리니까 요거 코인 이슈가 요거 10년물 국채 채권 수익률 4% 넘었다가 위로 찍었다가 떨어질 겁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4% 넘었습니다. 드디어 10년물 국채금리 채권 수익률이
4% 이상 올라갔어요. 달러 인덱스 역시 105점 쭉 올라갔다가 살짝 빠졌죠. 104.778. 다시 달러가 강세로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만 봐서 그런데 2년물 국채 채권 수익률이 4.96%, 5%에 육박했습니다. 이거 거의 작년보다 더 높은 거예요. 2년물만. 단기 금리만 봤을 땐. 자, 그럼 우리가 요거 보고 어떤 걸 또 예상할 수 있죠? 2년물이 4.96이야. 10년물이 4%네? 이거 또 벌어졌네? 장단기 금리가 역전돼서 또 벌어졌네? 스프레드 간격이 쭉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미국에 있는 상업은행들은 대출이 안 되는데, 몸으로 따졌을 때 피가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건데, 그런 걸 또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아. 지금 안 좋은데 기존의 월가에서는 이번 연도 연말 금리 인하 할 겁니다. 요것도 쑥 들어갔어. 지금 그런 상황인데, 자, 뭐가 나왔냐면 중국이 나왔죠. 자, 2월달 중국 PMI 지표. 요게 PMI 지표가 50을 기점으로 50 이상 나오면 좋은 거, 50 아래로 나오면 안 좋은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국에서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미국 증시를 올려주기 시작합니다. 야, 중국이 리오프닝 이렇게 시작해? 미국도 뒤집어지겠다, 잘 나가겠다. 미국 증시 결국 상방으로 마감을 하죠. 자, 어제 장세가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코인 시장은 미국 증시와 반대로 어떻게 돼요? 미국 증시와 반대로 쭉 떨어지죠. 미국 증시 이렇게 좋은데 코인은 떨어집니다. 자, 지금 조정 나오고 뭐 하고 막 이제 설레고 계신 분들 계실 건데, 오늘 코인 떨어진 이유도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은 실버게이트 많은 분들이 좀 요새는 많이들 아실 거야. 예전에는 이런 뭐 언론이라든가 기사라든가 이런 게 좀 없는데, 진짜 해외 매체나 아니면 볼륨버거라든가 막 이런 것도 진짜 이렇게 일간지 막 받아보시는 분 아닌 이상은 잘 몰랐는데, 지금은 워낙 잘 되어 있죠. 워낙 잘 돼 있어. 아마 오늘 오전부터 아셨을 겁니다. 실버게이트 은행이 어떻게 됐죠? 주가가 48% 이상 빠졌죠. 3월 16일까지 SEC한테 항상 우리가 지금 매출은 어떻고, 우리가 수익성은 어떻고,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그거 이따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로 인해서 실버게이트 은행과 다 딸려 들어간 우리 암호화폐 시장, 관련된 기업들, 거래소들 분위기가 안 좋으면서 비트코인 시장 역시 쭉 빠졌다. 쭉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연준의 매파 대표 인사, 우리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올해 금리 수준 더 높여야 된다. 최종금리 5.4% 넘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대에 못 미치고 지금 물가가 너무 높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1월 PCE 지표가 너무 높게 나왔고 고용 지표가 이렇고, 지금 연준 위원들도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자, 투표권이 없는 연준 위원들이 왜 센 50bp 최종금리는 5.5, 6%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저번 시간에 우리 배웠죠. 본인들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거.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일정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3월 9일 중국 PPI. 사실 베이지북보다 중국의 PPI가 더 중요합니다. 중국의 지금 제조업 지표를 또 생각을 하고 있고 지켜보고 있고 리오프닝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지수 PPI 요거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10일날 비농업 고용지수 요것도 중요하겠죠. 19만 5천 건, 20만 건 안에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실업률 이번 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3.5%인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0.1% 정도, 3.4, 3.5, 3.6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게 3.8, 3.9 아직 이르다는 거. 14일날 미국 CPI 발표되고, 15일날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되고, 15일날 소매 판매 지표 발표되고, 16일 유로존 금리 결정 있고, 23일날 대망의 금리 인상.
그래서 3월 달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끝날 건지, 4월 한 달 쉬고 5월 달에 금리 인상이 끝날 건지, 아니면 진짜 6월 달까지 갈 건지, 그게 가장 이번 연도 최근 가까운 일정 중에 키포인트라는 거. 자, 그러면 한 가지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코인 시장은 실버게이트가 뭐 이것저것 제출도 못했고, 연례 보고서를. 그래서 시장이 빠졌고, 미국 증시는 중국 리오프닝 효과 때문에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떠한 거를 바라보고 있냐면, 팽팽해. 많은 분석가들,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서야 되는지. 한쪽은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시장이 반등이 나올 거다. 좋을 거다. 자, 반대는 아니다. 중국이 아무리 리오프닝 해봤자 지금 연준은 물가를 낮추려고 하고 있다. 뭐 안 그래도 지금 물가가 너무 높아서 금리를 더 들어 올리니 뭐니 달러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무슨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있겠냐. 지금 미국과 중국의 뷰가 서로 다르죠. 한 나라는 돈을 풀고 싶고 한 나라는 돈을 회수하고 싶어. 이게 지금 계속해서 대립 중이죠. 미국은 물가 낮춘다. 중국은 리오프닝 한다. 중국이 리오프닝 하면 또 물가 올라갈 거 아니냐. 그럼 연준은 더 세게 긴축하지 않겠냐. 금리 올리지 않겠냐. 그게 계속해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시장이 어느 쪽으로, 어떤 쪽으로 이끌려 갈 거라 생각하시나요? 보시면 우리 코인이슈 방송 보신 분들은 되게 좀 현명하고 똑똑해. 이번 연도 1월 달에 막 거의 경제방송, 코인이슈 방송 또 포함해서 똑같이 포함해서 한 98% 이상이 하락을 외쳤습니다. 코인이슈도 1월 달 빠질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최저점에서 담아보자 대기를 하고 있었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예상대로 안 갔죠. 시장은 반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막 우리 한국의 유튜버, 뭐 경제방송, 주식방송 모든 방송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월달 좋을 겁니다. 상반기는 좋을 거고 하반기는 떨어질 거야. 상고하절에. 그러면서 어떤 거를 이제 분석으로 내놓냐면 중국의 리오프닝을 분석으로 내놔. 중국이 리오프닝 하면 원유, 뭐 에너지 뒤집어지게 쓸 거고 공장이 다시 재가동이 된다는 건 이거 심상치 않다. 기업들 뒤집어지게 한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현실 경기와 주가에 반영되는 증시는 다르대. 코니씨가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는 어떨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청개구리야. 코니씨는 다르게 생각을 했어. 지금도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의 리오프닝은 우리가 이 방송 저 방송에서 떠든 것만큼 효과적이지 않을 거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물론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습니다. 왜? 기대 심리가 작용을 하니까 시장에. 근데 그게 진짜로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진짜로 중국 기업들이 갖고 있었던 재고를 다 떨 정도로 수출이 잘 되고 뒤집어지고 이것저것 만들면서 막 수출도 잘 되고 막 외화벌이도 뒤집어지게 잘 되고 그러면서 리오프닝이 일어날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 이게 되게 단순한 게 뭐냐면 중국의 리오프닝이 효과적으로 끝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고 하면은 홍콩이 지금 시점에 비트코인을 개방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이고 이더리움의 선물 상품을 지금 승인할 필요가 없지. 이미 1년 전에 2021년도 10월 18일 날 프로쉐어스 비트코인 선물 상품이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됐습니다. 근데 그게 1년 뒤에 수익률이 마이너스 76%가 넘었어요. 거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80%인 상품을 다시 홍콩에서 재상장시켰다는 거는 그 뜻은 뭐예요? 아, 그만큼 힘들구나. 인력이 됐든 기업이 됐든 수많은 해외 자금을 단기적으로라도 유치를 시켜야겠구나 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우리 주식이나 코인이 상승할 수 있다? 분석이 잘못됐죠. 그러니까 상승할 때는 좋은 얘기들 하면서 다 이유를 근거를 붙여. 하락할 때도 붙이고.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 방송들을 보고 그런 분석들을 보고 우리가
머릿속에 기입을 하면은 2월 초에 실제로 어떻게 됐죠? 코스피? 2월 초에 이미 해외 투자자들은 코인 이슈가 요거 코스피 1월 달에 7조 원 가까이 들어온 거 일시적인 자금입니다. 말씀드렸었죠. 그거 듣고 그거를 못 듣고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2월 초에 다 매수 때려. 개미들. 실제로 코스피 개미들 매수 미친듯이 들어왔죠. 그것도 다 대출로. 돈 없어 지금 현금이. 이미 지금 금리를 그렇게 고점으로 들어올린 상태부터 거의 1년 가까이 그냥 지속이 되고 있는데 돈 없습니다. 다 주식담보대출, 뭐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 그냥 영끌해서 2월 달에 다 들어와. 근데 그때 이미 해외 투자자들은 환차익 얻었지, 주가 상승 얻었지, 털고 나갔습니다. 그 물량을 개미들이 받은 거예요. 그 개미들이 어떤 거를 보고 어떤 생각을 갖고 투자를 했을까? 매수를 했을까? 이름만 들어도 알고 있는 주식방송, 경제방송, 코인방송 이런 방송들 보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매수를. 물론 그런 방송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방송을 보고 본인의 투자 철학이 어떻게 돼요? 흔들렸다는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로 인해서 전세계 글로벌 증시가 어제만큼은 올라갔어요. 좋게 나왔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갈 수 있을까? 앞으로도?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뭐죠? 궁극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뭔가요? 10명 중 6명, 8명은 인플레이션 하락시키려고, 물가 잡으려고, 인플레이션 잡기. 맞습니다. 그게 정답이죠. 근데 연준이 금리를 들어 올리는 이유는 물가를 잡기 위함도 있지만 그 뒷면에, 이면에는 소름 돋는 게 있어. 더. 뭐예요? 금리를 들어 올림으로써 무너지는 국가들이 존재해. 무너지는 국가들이. 그리고 무너지는 국가들로 인해서 얻는 게 뭘까, 미국은? 우리가 제1차, 2차, 그 전에, 몇백 년 전에 한 나라를 먹기 위해서는 말을 타고 아니면은 막 뭐라 그럴까? 막 대포까지는 안 나오면 안 되겠다. 말을 타고 또 말을 안 타더라도 가마를 막 실어가지고 이렇게 포탄을 막 날려가지고 서로 막 죽이고 싸우고 그 나라를 점령하고 그 나라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했다면 이제는 전쟁 필요 없습니다. 그 나라를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나라 증시를 먹으면 돼. 그 나라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을 싹 다 갖고 오면 돼. 은행이 됐던, 우리나라 치면 뭐 삼성이 됐던, LG가 됐던, 무슨 은행이 됐던, 그게 그 나라를 먹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라를 먹고 싶으면 내 기초 체력, 내가 완전 그냥 강성해 지금. 군사가 그냥 제대로 딱 준비가 돼 있어. 스탠바이가 딱 됐어. 그런 상태에서 금리를 들어 올리면 어떻게 돼요? 다른 나라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쓰러진 나라가 작년에 스리랑카 있죠. 올해는 스리랑카 같은 국가들이 최소 5개 이상 10개는 나올 겁니다. 그럼 그 나라에 누가 들어가요? 제일 강대한, 강성한 국가가 들어가서 그 나라를 어떻게 돼요? 지배를 하는 겁니다. 1990년도 일본 무너졌죠. 월가 금융 폭격이 들어갔습니다. 일본 증시에. 그 후로 7년 뒤에 1997년도 IMF 외환금융위기. 한국이 무너졌죠. 그때 누구 자본이 들어왔죠? 월가 자본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막 내노라 하는 진짜 이런 은행들, 기업들 싹 다 누가 갖고 왔죠? 미국이 갖고 왔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강대 국가들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그 나라를 먹기 위하면 어떻게 해요? 그 나라 증시를 먹고 그 나라 기업들 먹는 겁니다.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들어 올린다. 연준은 경기 침체를 만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코인 이슈가. 야, 저거 진짜 심한 말로 저거 미친놈이네. 무슨 연준이 그 경기 침체를 만들어. 연준은 경기 침체 안 만들게끔 갈 거야. 맞습니다. 앞에서 그렇게 하겠지, 당연히. 마일드하게 우리 경기 침체 안 갈 수 있습니다. 연착륙 갈 수 있습니다. 이미 연준 말대로 갔다면 2년 전부터 물가는 일시적이었어야 됩니다. 물가는 일시적입니다. 얘기 나온 뒤에 1년 뒤에 뭐 했어요? 금리 인상 미친 듯이 했죠. 그러고 나서 75bp 3연속 합니다. 연준 말대로 갔으면. 지금 미국은 고용시장 좋습니다.
실업률 좋아요. 노동시장 좋습니다. 미국의 무역, 경상수지 적자부터 시작해서 다 수출 뒤집어지죠. 무기 팔죠. 식량 팔죠. 그리고 천연가스, 석유 1등으로 다 팔고 있죠. 이렇게 좋은 상태에서 미국이 금리를 들어 올린다? 그러면 나머지 국가들은 다 쓰러집니다. 왜? 전 세계 부채 80%, 90% 이상이 뭘로 되어 있어요? 화폐가? 달러로 되어 있죠.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는 건 나머지 국가들, 힘든 국가들의 부채 또한 올라간다는 걸 뜻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지금 제일 거슬리는 국가가 누구예요? 미국의? 중국이죠. 중국입니다. 지금 중국이 우리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라고 MLF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국의 MLF가 기준금리를 6개월째 동결을 하고 있어. 지금 중국은 뭐를 해야 돼요? 중국만 유일하게 코로나 때 돈을 풀지 않았습니다. 왜? 미국 돈 풀었지, 코로나 때 한국 돈 풀었지, 이러저러한 국가들은 다 돈을 풀었어. 힘들어서. 근데 중국만 혼자 특수를 누렸죠. 수출 특수를 누렸죠. 공급망이 깨지면서 중국은 수출로 뒤집어지게 잘 벌었어. 굳이 돈을 풀 필요가 없어. 그러면 지금 중국이 어떻게 돼요? 부동산 시장부터 시작해서 지방자치단체 우리 그 자금들도 작년 거 이미 땡겨 끌었었다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중국은 지금 돈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야. 시진핑 3년임 딱 체제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새 정권이 들어서니까 당연히 돈 풀어서 국민들을 달래야 되는데 돈을 6개월째 동결하고 있어. 왜 그럴까? 미국이 금리를 들어 올리니까 중국이 금리 인하해서 돈을 못 푸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금리가 쭉쭉 들어 올라가는데,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데 위안화 가치를 낮추고 돈을 푼다? 중국 뒤집어지죠. 뒤집어집니다. 그러면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는 게 단순히 우리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요,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요, 코인이슈님, 그렇게만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연준부터 시작해서 미국은 금리를 올리는 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가져가기 위해서 그거보다 더 큰 거를 원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다가 미국과 친구들 22, 유럽 애들, 일본 애들, 얘네들도 지금 뭐 하고 있죠? 똑같이 금리를, 일본 빼고 금리를 들어 올리기 시작해. 금리를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22도 마찬가지고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나머지 위안화 혼자 돈을 풀 수 있을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유로화도 계속해서 금리 인상 걸어가는 방향성이 같기 때문에 중국은 혼자 섣불리 금리를 낮춰서 유동성 공급을 못한다. 지금 중국에 위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숨겨. 그리고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돈을 못 풀어.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국은 알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코인이슈 방송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야. 연준이 경기 침체를 마일드하게 됐던, 세게 가져갔던, 무조건 경기 침체로 이끌 겁니다. 라는 얘기들이 왜 그렇게 가는지, 이제 좀 퍼즐이 맞춰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금리를 들어 올리고 굳이 급하게 내릴 필요 없어. 오히려 내리면 더 혼란이 와.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고. 금리를 어느 정도 들어 올린 다음에 그거를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쭉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중국은 6개월, 7개월, 8개월 돈을 풀어야 되는데도 지금 못하고 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리오프닝, 아무리 중국이 시장이 크고 마켓이 크고 그런 건 알겠지만 전세계 글로벌 증시부터 수출, 무역, 그리고 부채, 모든 자산들은 기반이 되는 게 뭐예요? 모든 자산들의 기반이 되는 게 달러입니다. 달러가 어떻게 움직이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요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 주식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움직일 거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상승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이 중국의 리오프닝이 미국 연준의 금리, 경제정책 방향성을 바꿔놓지는 못한다.
바꿔놓을 수 있으려면 지금 중국의 경기 기초 체력이 뒤집어지게 좋아야 됩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이 지금 막 망하니 뭐니 힘드니 뭐니 이런 얘기 나오죠. 지금은 불가능하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